남편은 대기업 이사입니다. 적어도 아내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단 한 번도 남편의 출근길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가 우연히 들른 학원 앞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 들린 명함에는 분명 대기업 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편은 5년 동안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앞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학원 앞에 서 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5년 전 봄. 수지는 남편 민준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웃었습니다. 민준은 대기업 S그룹 경영기획실 이사였습니다. 적어도 수진이 아는 민준은 그랬습니다. 결혼 전 민준의 어머니가 건넨 명함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명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S그룹 경영기획실 이사 박민준.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능력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눈높이 낮추고 만났으면 좋겠어. 수지는 그 말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겸손. 수진의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였습니다. 대기업 이사와의 결혼은 수진에게 신분 상승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너 진짜 대박이다. 재벌이랑 결혼하다니? 수진은 그 부러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좋았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민준의 친척들은 모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수진의 친척들은 위축된 표정으로 한쪽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식장 한가운데 서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건배사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수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이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돌았습니다. 민준은 유창한 영어로 호텔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20억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침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민준은 항상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의 고급 양복이었습니다. 구두도 수제화였습니다. 서류 가방도 명품이었습니다. 민준은 아침마다 말했습니다. 회의가 많아서 늦을 수도 있어? 저녁은 먼저 먹어.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민준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면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수지는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민준은 밥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힘들다. 부장이 까다롭다. 야근이 많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가끔 민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힘들지. 민준은 수진의 손을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수진은 그 말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능력 있고 집안도 좋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적어도 수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출근 시간이 매일 같았으니까요. 남편의 귀가 시간이 일정했으니까요. 남편의 월급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명함 한 장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치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친구가 30분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지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근처를 걸었습니다. 대치동은 학원가였습니다. 건물마다 학원 간판이 빼곡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논술. 학생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수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 학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의실이 보였습니다. 학생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칠판에 수식을 적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강사에게 고정됐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사는 남편이었습니다. 민준이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분필을 들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공식을 외우면 안 됩니다. 이해해야 해요. 수진이 5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민준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명함을 수지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S그룹 경영기획실 이사 박민준. 명함을 들고 다시 학원을 봤습니다. 학원 간판에는 수학의 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게 강사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준. 분명히 남편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양복을요. 수제 구두를 신고요. 그런데 지금 유리창 너머의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분필 가루가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늦어질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회의. 남편은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은 아침마다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은 월급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학원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강의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50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나왔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수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숨었습니다. 근처 기둥 뒤에 숨어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은 근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따라갔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원룸 건물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올라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올라갔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였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색이 됐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남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좁은 방에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 수학 문제집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강의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좁은 원룸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설명해. 지금 당장.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재벌이 아니야? 수진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은 재벌이 아니야?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야. 이미 퇴직했어.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해. 수진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그 호화로운 결혼식은? 대출 받았어. 아직도 갚고 있어? 신혼집은? 20억짜리 전세는? 월세야. 여기서 번 돈으로 내고 있어? 수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명함은? S그룹 이사라는 명함은?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조한 거야. 결혼하려고 만들었어.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준이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널 사랑했으니까. 너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었어. 평범한 학원 강사로는 너한테 프러포즈도 못했을 거야. 수진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거짓말한 거야? 매일 양복 입고 출근하는 척한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원룸에서 옷 갈아입었어. 양복은 여기 옷장에 있어?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여기서 강사복으로 갈아입었어. 수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양복들이었습니다. 그 양복을 입고 민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원룸으로 와서 앞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지는 민준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민준에게서 받았습니다.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맛 백반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년의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자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비싼 한복을 입고 있던 그 시어머니가 지금은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한 짓.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수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같은 과였잖아.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때 수지는 민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평범했습니다. 집안도 평범하고, 스펙도 평범하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수지는 좀 더 특별한 남자를 원했습니다. 졸업 후 수지는 민준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민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요.
고급 양복을 입고 명함에는 대기업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민준을 다시 봤습니다. 명함을 위조한 건 민준이 아이디어야. 나는 말렸어. 그런데 민준이가 말을 안 들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애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대학 때 고백하다가 거절당하고 밤새 울었어.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너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되겠다고. 수지는 듣고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취직해서 돈 모았어. 양복 사고, 구두 사고, 명함 만들고, 그리고 동창회에서 너한테 다시 다가간 거야? 수지는 기억났습니다. 대학 졸업 3년 후 동창회. 민준이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기업 들어갔어. 이사까지 달았어. 수지는 그때 민준을 다시 봤습니다. 성공한 남자로 봤습니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민준이가 대출받았어. 이 식당 저당 잡혀 있어? 신혼집 월세도 민준이가 내고 있어? 학원비로.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그 애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새벽에 일어나서 양복 입고 나가고, 원룸에서 옷 갈아입고 학원 가고, 퇴근하면 다시 양복 입고 집에 가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말렸어. 이제 그만 솔직해지라고. 그런데 민준이가 말했어. 수진이한테 들키면 이혼당할 거라고. 차라리 평생 속이겠다고.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용서해줘. 그 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억짜리 전세가 아니라 월세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는 여전히 고급스러웠습니다. 민준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학원 강사 월급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3캐럿 다이아몬드. 이것도 대출이었을까요? 수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속았습니다. 남편이 재벌인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 이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학원 강사였습니다. 평범한 학원 강사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매일 양복 입고 출근하는 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회사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왜 그랬을까요? 대학 때 수진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평범한 남자는 수진의 눈에 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는 평범하지 않은 남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명함을 위조하고, 양복을 사고, 연기를 했습니다. 5년 동안요. 수지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대학 때 자신은 어땠을까요? 돈 많은 남자, 집안 좋은 남자, 스펙 좋은 남자만 찾았습니다. 민준이 고백했을 때 뭐라고 했더라? 너는 내 타입이 아니야? 미안해. 그 한마디가 민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를 물들였습니다. 민준은 아직 학원에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5년 동안 민준은 2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학원 강사, 저녁에는 대기업 이사 남편. 그 두 삶 사이를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자신을 얻으려 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룸에서 갈아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을 보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해줄게. 원하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민준은 이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빼고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파트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이 집이 좋았습니다. 20억짜리 전세 아파트보다 더 좋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편한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학원으로요. 수진은 그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예전처럼 넥타이를 매만져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챙겨줬습니다. 점심 거르지 마. 알았어. 고마워. 민준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수진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였는데 1년 전부터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였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민준이 야채를 썰고 수진이 볶았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비싼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학생 하나가 수학 100점 맞았어. 진짜 대단하다. 그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 선생님 덕분이래. 민준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그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대기업 이사일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게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명함도, 양복도, 고급 아파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사랑하면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수진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명함이 있었습니다. S그룹 경영기획실 이사 박민준. 5년 동안 간직했던 명함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명함을 찢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새 명함을 꺼냈습니다. 수학의 신학원. 수학 강사. 박민준. 민준이 새로 만든 진짜 명함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명함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소중하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왜 웃어? 아니, 그냥.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 다행이야?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용서한 게 아니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짜 너를 사랑하게 된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명함 한 장으로 시작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끝에 진짜 사랑이 있었습니다.